오늘은 디지털 시대의 우정 그리고 대화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해밍웨이 같은 유명한 소설 있죠. 바다와 노인이라고. 그래서 그 노인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밤낮 못 잡아요. 그 어린애가 있는데 소년이 있는데 소년이 그 노인과의 어떤 그 깊은 우정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찍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우정은 반드시 나이하고 상관없다. 또 남녀, 빈부, 지위 이런 거에 상관없다. 특히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도 상관없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특히 이 디지털 시대, SNS 시대에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느냐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SNS 시대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친구의 양보다는 질이 소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우정에 필요한 것은 나이 차이도 아니고 물론 관계는 있겠죠. 또 학식도 아니고 어느 국가도 아니고 또 성별 문제, 빈부 문제, 용모가 관계는 있는데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진실과 믿음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셔리 터클이 쓴 우정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셔리 터클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980년대 초반부터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기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해온 분입니다.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이분은 이 SNS가 상시 우리를 접도시키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항상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또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또 간결하잖아요. 이메일이라든가 어떤 트위터라든가 이런 메시지가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속도 및 간결성을 내세우는 테크놀로지가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는 행복한 삶과 인간의 건강한 인간성 유지에 위협이 수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를 연구를 통해서 증명을 해낸 거예요. 오늘 내가 참고할 책은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 2018년에 번역이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서브타이틀이 온라인 시대에 혁신적인 마인드를 기르는 대화의 힘입니다. 이분이 얘기하는 거는 디지털 시대의 공감적 대화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되겠느냐. 먼저 더 빨리 더 많이에서 벗어나서 더 깊이를 추구해라. 그 다음에 우리들 대부분이 이미 휴대폰에 깊이 중독되어 있음을 깨달아라.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는 주제는 우리는 SNS에서 만나는 공허한 대상이 아니라 내 말을 깊이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소수의 진정한 친구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5,000명까지 친구를 늘릴 수가 있잖아요. 트위터는 유명한 사람들은 몇십만 명씩의 팔로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온 현상이 포모라는 현상이에요. 포모가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 이거를 선택의 패러독스라는 말도 하는데 이 많은 페이스북에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블로그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팔로워를 만날 수 있잖아요. 이게 좋은 기회도 많이 만들어주는데 너무 선택의 기회가 많아진 거예요. 말이 그렇지 5,000명의 친구를 만나서 물론 어떻게 할 겁니까? 장사를 한다면 몰라요. 또 정치를 한다면 몰라요. 좀 일반인이 그렇게 많은 친구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또 그렇게 많은 친구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서로 상대하다 보면은 우리가 항상 기회 상실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돼요. 더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좋은 기회, 돈 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나 그런 것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지가 많을수록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피로감이 높아지고 만족감은 오히려 줄어든다. 그래서 뭐든지 최상을 추구하느라 무수한 선택의 우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최상주의자보다는 만족 추구자가 더 높은 질의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SNS를 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집착과 무력감에 빠지고 안전한 삶을 살지 못한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혹은 어떤 큰 상품들 많이 파는 데가 많잖아요. 거대. 그런 데 가면 너무 버터 하나 사더라도 너무 버터가 많고 과자 한 봉을 살려도 너무 과자가 많고 술 한 병 살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피로감을 더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택에 나라고 느낀 건 뭐냐면은 평택에서의 내 삶이 서울에서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게 안전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편한 거예요. 나는 내 주위에 보면 작은 마을들이 뻗쳐 있고 넓은 논밭도 있고 그리고 농토끼를 나는 매일 걷지 흙냄새 맡으면서 투벅투벅 걷는데 이게 명도거리 걷는 것보다 더 내 마음의 평화를 주는데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SNS고 디지털 사회고 뭐 어떤 첨단 사회고 뭐니 해도 옛날 노자의 지혜가 그대로 맞다. 그분이 지적자부라는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족을 또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이런 얘기인데 가난하더라도 혹은 친구가 소수라도 또 친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분수를 알고 만족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충실한 우정을 누릴 수 있다. 너무 거기 옛날 우리 거기 옛날 가르침은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이구가 어떻고 해구가 어떻고 여러 가지 설명이 많은데 그건 너무 따지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충실한 운영을 즐기려고 하면 지적자 부의 마인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SNS라는 게 말이에요. 공감을 위한 보조기구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점점 더 본말이 전도되고 있다. SNS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거 공감해주는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말이에요.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셔리 터클이 발견한 거는 테크놀로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우리는 많이 주장하고 있지만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의 부모로서 그리고 또 친구로서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기술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 기술의 속성을 알아야 되겠죠. 기술의 의미도 알고 특히 이 셔리 토커를 주장한 건 말이에요. 이 양반이 정신분석학도 공부를 했고 또 커뮤니케이션도 공부를 했고 유생학도 공부했고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감적 대화가 뭔지라는 거를 이 소셜 커뮤니케이션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한 거야. 그런 쪽도. 그래서 소위 여기 조지 엘리엇의 말을 빌려가지고 조지 엘리엇이 유명한 소설가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아이들, 자기가 어린아이들이죠. 아이에게 주는 것을 사랑이 담긴 시선과의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오랫동안 이어진 문학과 철학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감 능력에 발달하려고 그러면은 얼굴을 마주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시선의 마주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볼 때 시선을 맞추고 보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말이에요. 공감이 아니라 공감하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린애는 어머니하고 공감을 하는 거예요. 애가 조금만
몸을 뒤집어도 딸깍거리고 웃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진짜 공감이거든. 근데 SNS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어도 진정한 공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느낌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공감하는 게 아니라 나는 공감하고 있다. 바로 트위터에 한때는 많은 팔로워를 갖고 있고 요새 별로 안 하잖아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걸 나는 꼭 느꼈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 로봇에 자꾸 발달돼서 나오잖아요. 부부가 서로 헤어져서 부부가 맨날 싸우니까 에이 부부 생활 안 하고 차라리 로봇을 가까이 데리고 있겠다 한데 이 로봇이 물론 절대로 로봇은 나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삶의 질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공감을 느끼려고 하면 상대방과의 눈동자도 마주쳐야 되고 상대방의 예리한 여러 가지 내가 손길을 줬을 때 그 느낌 그리고 말하는 음성 이 많은 것이 전부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공감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렇지 않고 로봇이 아무리 뭐 발달한다 그래도 인간과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다. 물론 어렵죠. 인간과 공감한 느낌으로 산다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실하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라 사역없이 진실로 되면 내가 박사가 아니라도 또 대학원까지 안 나왔다 할지라도 학교 실제로 못 나왔다 할지라도 실제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그 할머니들이 글자도 못 느꼈지만 할머니들이 그 손주들하고 대화하는 거 보면은 진짜 대화거든. 그걸 셔리 토크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공감한 느낌으로 살지 말고 정말 공감을 하려고 그러면은 진실해라 이런 얘기예요. 특히 요즘 그 어린 아이들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많잖아요. 안정감을 얻지 못하는 애가 많아요. 병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익숙한 것들이 다 사라졌잖아요. 할머니도 사라지고 할아버지도 사라지고 삼촌, 사촌, 개 사라져 버렸다. 내가 사라진 동네도 사라지고 아빠도 전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웃과의 대화는 다 사라지고 나한테 남은 건 TV와 휴대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건지 모르는데 셔리 터커는 그걸 깨달은 거야.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안정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공감적인 대화를 못하기 때문이다. 결론을 내린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에요.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요새는 연애를 하더라도 이 휴대폰을 이 유명한 그림인데 휴대폰을 꺼내면서 보는 거야. 화장실을 가서도 화장실 가서도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정한 대화가 있어요. 화장실에 가서 하는 대화가. 회의 중에도 대화가 회의 중에도 말이에요. 전화 오면 받아야 될 거야.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이 진정한 깊이 있는 대화를 막는다. 물론 장점도 있어요. 장점이 없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줌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면은 나는 평택에서 우리 조 대표님은 부산에서 서울 각지에서 이렇게 만나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러한 장점에 비해서 인간을 깊이 있게 행복하게 하는 데는 문제가 많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의 친구들도 진짜 듣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 이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너를 믿어줄 거야. 할머니가 손주한테 하는 거는 네가 어떤 일을 해도 나는 너를 믿어주고 너를 사랑해줄 거야. 이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정말 좋은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잘한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자식이 좀 못생겼다고 지 마음에 안 들게 생겼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언컨디셔널 러브를 주는 거거든.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이걸 친구도 듣고 싶은 거야. 근데 친구하고 자식은 좀 틀리죠. 친구는 약간 틀린데 그렇다 할지라도 친구의 장점이 있잖아요. 그 장점을 믿고 장점을 믿어주는 거예요. 사람의 장단점 없는 사람이 어딨어요. 근데 친구에게 자기의 장점만 자꾸 얘기해주고 그러면 물론 필요 없던 얘기해줘야지. 그렇지만 단점을 얘기해드려도 장점을 선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얘기를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디지털 시대의 우정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 대한 얘기는 셔리 터플부터 내가 다른 책에서 좀 연구한 거예요. 우리가 몇 가지 개념을 알아야 돼요. 넘버의 수라는 개념, 그리고 페이스북에 대한 최근에 깊이 있는 연구 내용, 그리고 페이스북을 어, 페이스북이나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양이 아닌 여기 양이 아닌 질의 승부를 걸어라. 그런 연구 중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넘버의 수. 많이 봤을 거예요. 로빈 덤버라는 사람인데 영국 태생이고 유명한 인류학자고 진화 심리학자입니다. 그리고 영장류의 행동 전문가예요. 그 외국의 전문가들은 어느 한 가지만 깊이 하는 게 아니라 주위에 여러 가지 방대한 인적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만 되는 것 같아요. 현재도 내 나이 또래인데 옥스퍼드 대학교 진화신경과학 연구부의 연구 책임자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오래됐어요, 사실은. How many friends does one person need?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한 사람에게 필요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친구를 우리가 많이 갖는 게 좋은 거냐, 또 가질 수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연구에는 이런 거예요. 결과는 바람직한 인간관계는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을까? 로번 덤버가 그 저서에서 아까 말한 그 저서에서 한 사람이 사귀면서 믿고 호감을 느끼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진짜 친구의 수가 최대예요. 최대를 봤을 때 150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걸 여러 가지로 인류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적 학문을 빌어가지고 나름대로 증명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핀 학자도 많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러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말이에요. 친구 숫자가 수천 단위로 늘어나도 진짜 친구의 숫자는 변화가 없다. 소셜미디어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그냥 어퀘인턴스야.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이고 꼭 필요할 경우 서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겠지.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진짜 내 마음의 평화를 갖다 줄 수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또 나를 발전시켜주고 나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친구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그런 친구가 아무리 많아봐야 150명이다. 우리가 군대 가도 이게 중대가 130명이나 150명이란 말이에요. 또 하나 150명이라는 진을 갖고 또 하나는 페이스북을 갖고 연구한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페이스북에서의 그 사회적 관계를 실험하는 여러 가지 연구가 많은데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연구는 이 마이클 해리스가 말하는 배양 접시 이론이에요. 이 캐나다 작가 마이클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페이스북을 사회적 관계를 실험하는 배양 접시 샬레에 비유했다. 이 샬레라는 건 오른쪽에 있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세균을 여기서 배양하기도 하고 식물도 배양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샬레에서 말이에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길러낼 수 있지만은 이를 접시 바깥으로 꺼내는 순간 즉시 시들거나 죽어버린다. 이게 대부분. 페이스북에서의 우정도 같다. 그러면서 진짜 우정의 관계는 시간과 관심을 먹고 자란다. 생떼쥐베르라는 소설가 있잖아요. 이게 어린 왕자에서 사막 여우가 있는데 사막 여우가 말을 해요. 왕자한테 너의 장미꽃이 그토록 소중한 이유는 그 꽃을 위해 네가 공들인 그 시간들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좋은 우정은 내 경험을 봐도 그렇고 오랫동안 사귄 공예요. 내가 지금 60여 년 동안 사귄 친구들이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친구 하나 죽고 나면 그렇게 말도 못하게 허전해. 근데 그런 친구들이 많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또 하나 유명한 연구는 뉴욕대 사회학과의 클리넨 버그라고 아주
젊지는 않지. 지금 50 넘었으니까. 그땐 젊었는데. 그리고 유명한 마음이 아주 아름다운 내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책을 썼는데 외로움을 결정하는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자기가 모든 문화를 봤는데 모든 연구의 공통과 결과가 그렇다 이거예요. 이 셔리 터클이 책에서 쓴 내용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외로워서 더 많은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만은 이는 잘못된 접근법이다. 너무 많이 사귀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책을 쓸 때 클라이넨베어는 1995년 시카고에 어, 큰그 폭염이 일어났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때 죽은 사람들을 전부 연구를 해본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폭염이 아니라 고립 속에서 죽었다네. 그 옛날에가 파리에서도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폭염 때문에. 그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폭염이 아니라 고립 속에서 죽었다. 그때 이 클리넨버그의 책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결국은 말이에요. 친구가 많다고 그래서 내 외로움을 달래줄 수는 없어요. 한 명이라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 시대에 수많은 그런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0세기가 말이에요. 고독한 군중의 시대라고 그러면은 21세기는 Alone Together, 함께 외로운 시대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외로운 시대를 넘어 공감의 세계로 들어가는 사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동양과 서양 모두의 전통 속에 있었다. 이건 내가 책을 본 결과예요. 동양 사상과 본질적으로 마르크스의 전통은 같은 거예요. 동양 마르크스 전통은 소외를 없애기 위해서, 인간 소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말이에요. 이런 그 자본과 기업을 좀 혼을 좀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동양에도 대동사상이라는 것도 비슷해져야 한다는 것도 너무 모자가 되고 가난해지고 이러면은 친구가 되기 힘들어요, 사실은. 안 그래요? 너무 친구가 갑자기 돈을 많아졌다. 이러면 친구 되기가 힘들어. 친구가 갑자기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됐어. 그럼 그거 힘들어. 대통령 그만두고 만나면 돼. 대통령 됐을 때는 애들끼리 만나서 거기 서로 정치해야 되니까 만나를. 그래서 인간의 소외를 해서 대동의 삶을 추구하는 그 원리와 방법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내가 옛날에 젊었을 때 읽은 책이에요. 에릭 프롬이 마르크스 컨셉트 오브 맨이라는 책인데 젊은 마르크스가 뭘 생각을 했느냐 그런 것에 대한 책을 썼는데 내가 좀 감명받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면 고전과 동서의 우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잘 아는 그 백아와 종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백아철연이라고 그러는데 그 백아라는 사람은 잘 아시겠지만 유명한 어묵을 타는 사람이에요. 근데 백아에게 그 종직이라는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백아가 검은걸 하면은 치면은 그렇게 감탄을 하고 좋아하고 인정을 해주고 감사한 표현을 해주고 그런 친구가 없는 거야. 그 배가 종지가 근데 어느 날 같이 아파 죽었어. 그랬더니 이 배가가 설령 검은 거를 줄도 끊어버리고 검은 거고 아주 한물 쏴버리고 검은 걸 안 탔대요. 자기가 알아주는 친구가 죽었으니까 그게 지나친 거지. 또 관중과 포수기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명한 안포치교라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관중을 포수기가 알아준 거란 말이에요. 나를 낳아준 거는 부모지만은 나를 이해해준 거는 포수기다. 서양에도 그런 우정에 대해서 쓴 고전들이 많아요. 피케로의 우정이라는 책도 있고, 세네카의 우정이라는 책도 있고, 많습니다.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공자가 적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 그러니까 친구를 사귀려면 먼저 지가 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위에 친구가 오지. 너무 까다롭고, 너무 잘난 척하고, 그러면 친구가 안 모여.
그러니까 뭐 참다운 우정을 원한다면 SNS 테크닉보다는 답을 쌓는 게 기본 같아요. 이거는 공자가 SNS 시대에 안 자랐지만은 그 원리는 같은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공자 이런 말씀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는가. 맨날 인스타그램에 자기가 밥 먹은 거, 음식 먹은 거 올리고, 운동한 거 올리고, 뭐 맨날 이런 거 올려봤자 이게 가식이에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내가 자존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을 만큼 내가 자신감이 있는 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셔리 터크는 이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유머가 바빠가지고 이런 쪽은 공부를 할 힘이 없을 거지. 그래서 분자는 나무의 아름다운 점을 이뤄주고, 응? 또 나쁜 점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위는 지금 반대로 남의 장점은 자꾸 잘라내고 깎아내고 나쁜 점만 자꾸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이게 SNS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SNS에서도 좀 상대방 나하고 생각이 틀려도 상대 정파가 좋은 점으로 보면 그걸 인정해주고 그래야 또 좀 키워주고 이래야 대화가 되지. 상대방을 무조건 깎아내리기만 한다. 야당 대표가 됐는데 1년이 지나도 만나주자. 또 상대방이 좀 잘하는 점이 있으면 야당은 여당이 잘하는 점이 있으면 그걸 또 인정해주고 이래야 돼요. 이게 좋은 친구가 되는 절대적인 조건이다. 뭐 피크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정이라는 거는 신이 인간에 주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다. 이 최고의 선물이 얼마나 귀해요. 이게 그냥 얻을 수 있겠어요? 그만큼 연구를 해야 돼요. 또 세네카나도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우정이 이익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우정의 가장 고귀한 수분을 모른다. 우리가 친구에게서 즐기는 것은 이익이 아니라 친구의 사랑 그 자체이다.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라는 원칙은 그냥 SNS를 연구하는 사람은 이게 잘 안 보일 거야. 이런 거는 좀 인문학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뇌과학자가 신경생리학으로 증명을 하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신경생리학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론이 옛날 전통적인 말이에요. 위대한 지혜하고 틀리지 않아요. 거의가 옛날의 위대한 지혜를 증명하는 게 최근에 저는 뇌생리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친구하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약하다는 거 알아야 돼요. 서로에게 가는 것보다 테크놀로지를 가는 것을 더 쉽게 느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핸드폰을 가까이 있으면은 이 핸드폰을 만지게 되는 거야. 아마 길을 걸어가다 외로우면은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이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듣게 돼 있어요, 사람이. 또 가족하고 얘기하다가도 가족이 수답자는 얘기를 하면은 앉아서 문자 메시지를 주게 돼 있다고.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집안에 혹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말이에요. 전자기기가 없는 성소를 마련하거나 매일 가족 대화 시간을 정해준다는 것은 아이들은 대화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그것을 가족과 자신에 대한 책임감으로 인식할 것이다. 아이들이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애들이 자라서 우정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자기 표현을 어려워하는 아이와 능숙한 아이. 그리고 돈을 내밀어 우정을 쌓는 아이고 반대로 친구 생기를 힘들어하는 아이로 나누는 지점이라고 믿는다. 이 셔르트클이 아주 유명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을 그대로 적어주기 위해서 이걸 내가 원문으로 해주면 좋은데 내 돈이 없어서 원문을 못 썼어요. 그래서 나는 우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정에도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인 만남이 필요하다. 우리의 만남도 일주일에 한 번씩 무조건 만나잖아.
사람의 성원에 듣던 안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나는 게. 그리고 이런 장소가 얘기할 때는 가급적이면 휴대폰을 꺼라. 멀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우정의 가장 고귀한 부분은 이익이 아니다. 친구의 사랑 그 자체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진실한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친구 갖고 이렇게 못하잖아요. 소수라도, 소수의 친구라도 말이에요. 오래 할 수 있는 진실한 시간을 갖는 친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가 진실한 우정을 나누기 위해서는 가상 공간이라는 피난처에서 탈출해서 소수의 친구와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경청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 역설 아니야. 사이버 시대에 말이에요. 가끔 우리도 그래서 만나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일단 발표 끝납니다. 다음에 내가 발표할 거는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언론 투게더란 내용을 내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대화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백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가족과의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오늘은 제가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번에 마지막으로 우리 세대하고 우리 시니어 세대하고 젊은 세대는 너무 많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내 어렸을 때는 이랬어요.